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 대 이제 레알 베티스. 아이고 글로발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지금 라스팔마스는 현재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네, 일단 8연패 중으로 부진이 굉장히 긴 상태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중반만 해도 라스팔마스가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았던 팀 중에 한 팀이었는데, 현재는 그런 장점이었던 수비마저 이제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좀 장점마저 좀 사라진 좀 최근의 라스팔마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채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재 뭐 베티스가 리그 6위인데 지금 이 6위만 유지를 하더라도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베티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뭐 라스팔마스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이제 라스팔마스가 지금 볼을 소유해도 이제 좀 전진을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무의미하게 볼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볼 비중이 높으면서 빌드업 또한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베티스 상대로 라스팔마스가 좀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라스팔마스의 경기라고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베티스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괜찮고 그리고 간결하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에 비해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솔직히 뭐 베티스가 좀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잔류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최근 흐름 경기력 좀 모두 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라스팔마스가 홈이라 해도 베티스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좀 동기부여 측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베티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횡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어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많이 좀 기대치가 좀 낮은 그런 좀 팀이고, 그리고 베티스 역시 뭐 최근 좀 득점 흐름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뭐 좀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좀 믿을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라스팔마스랑 베티스 경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바르셀로나 경기. 자, 일단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프랭키 더요 그리고 지금 김도환까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김도환까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좀 결장하다 보니까 좀 더더욱 좀 중원이 약해진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큰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강등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이제 선수단에서도 의욕이 많이 지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홈 성적이 이제 많이 처참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홈에서 뭐 17경기 정도 치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승이 없고 뭐 8무 9패로 계속 굉장히 좀 처참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네. 자, 그야말로 뭐 이번 시즌 뭐 알메리아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팀인 지루나가 최근 비아레알 상대로 지면서 이제 2위권 경쟁에서 많이 밀려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지루나와는 승점 4점 차까지 지금 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시즌 2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지금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매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최약체인 알메리아이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알메리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동기부여 측면 및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전력 손실로 인해 이전보다 좀 중원이 약해진 점 플러스 이제 최근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원정에서의 바르셀로나는 불안 요소가 있긴 해요. 네. 자, 다만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최약체인 알메리아 상대로는 충분히 좀 바르셀로나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바르셀로나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네, 3.5라고 해도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발렌시아 경기.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뭐 수비멘디와 그리고 수베르디아가 여전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핵심 공격수인 우구도로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에서의 그런 결장 이슈가 좀 많은 편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가 현재 지금 7위로 6위인 베티스와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약간 남은 좀 리그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면은 충분히 지금 6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시즌 6위로 마무리하면은 유로파리그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정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9위로 이제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은 7위인 소시에다드와 승점 3점 차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시에다드뿐만 아니라 발렌시아 역시 다음 시즌 국제대회 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 다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소시에다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소시에다가 경기를 좀 조율할 수는 있지만 뭐 최근 좀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할 정도로 좀 공격이 좀 침체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역시 이제 현재 공격 전개가 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양팀 다 좀 공격 흐름 그리고 뭐 좀 득점기의 창출도 많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팀의 좀 최근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 면에서는 다소 답답함을 보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발렌시아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 뭐 발렌시아와 더불어 뭐 소시에다드 역시
이제 좀 최근 폼이 많이 안 좋은 라스파마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의외로 홈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홈에서 소시에다드가 3경기 연속 지금 발렌시아 상대로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좀 생각보다 홈에서는 좀 성적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약간 좀 무작정 소시에다드 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뭐 이제 배당도 1.4대 지금 소시에다드 승배당을 가져가기에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소시에다드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준상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소시에다드와 발렌시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자, 이거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 이제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조종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벤포드가 좀 계속해서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서전트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 바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 결장 이슈가 있는 그런 노리치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및 좀 결장 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노리치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그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진출할 팀이 이제 가려지게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서 양 팀 다 득점 기회가 잘 없었고 전반적으로 좀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리즈 폼이 많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노리치 시티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주도했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확실히 좀 최근 뭐 리즈의 그런 좀 리그 경기들을 봤을 때는 와, 이게 진짜 좀 그 팀명만 가리면은 뭐 최하위권 팀이라고 해도 좀 믿을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처참했는데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좀 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직전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리즈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노리치의 그런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1차전보다 오히려 더 리즈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물론 이제 노리치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리즈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고전할 것으로 보고 게다가 이제 원정 경기력도 노리치가 썩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이제 빗대어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리즈가 부진을 싣고 좀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즈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즈 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